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부영의 임대료 장사에 22개 자치단체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부영의 횡포를 공유하고 법 개정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선박 운항의 안전 규정이 크게 강화됐지만 일부 화물선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합니다. 야생 버섯과 관련한 속설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독버섯 사고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먹지 않는 것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부영건설의 임대료 장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개 자치단체가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전주에 모인 시군 관계자들은 지역에서 벌어지는 부영의 횡포를 공유하고 법 개정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끝까지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전국 22개 자치단체가 부영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전주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부영이 정부 보조금으로 아파트를 짓고도 해마다 5%씩 임대료 장사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임대료를 1년이 아닌 2년 단위로 올리되 5%가 넘지 않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연간 한 1,100만 원 정도의 임대 보증금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씩 모아야. 협의 없는 일방적 인상 방식도 개선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지자체가 사전에 임대 조건을 검토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저희들이 공고합니다. 공고 온다고 해서 부영에서 들어주겠어요? 이미 올려본 뒤에 저희들한테 그리 아시오 아닙니까? 그리 아시오? 부실 시공 논란이 계속되고 건설사의 정확한 이익을 알 수 없는 만큼 건설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 전환 시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부영 임대주택이 솔직히 품질이 좋지 않습니다. 주택 내부 내장재 쓰는 것도 그렇고 솔직히 입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22개 지자체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에 발송하고 법 개정으로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폄하한 국민의당 이현주 의원에 대해 노동단체의 반발이 거셉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어제 국민의당 도당을 방문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를 밥하는 동네 아줌마로 비하한 이현주 의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급식 차질을 걱정하다 거친 표현을 하게 됐다는 의원의 해명에 진정성이 없다며 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오늘 전북을 방문해 저출산 극복 대책을 논의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김부겸 행자부 장관이 혁신도시의 지방행정연수원과 완주군을 잇따라 방문하고 저출산 고령화로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도는 최근 인구 감소로 3만 명을 밑도는 지자체가 5군데에 달해 지금 추세라면 조만간 지방 소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점으로 선박의 구조 변경이나 안전 규정이 크게 강화됐는데요. 하지만 일부 화물선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대형 모래 운반선이 부산 가거도 남방 사해리 지점에서 침몰합니다. 너울성 파고에 복원력을 잃은 것인데 모래를 더 많이 싣기 위해 화물 덮개를 하지 않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다행히 선원 12명 모두 구조됐지만 배는 가라앉았고 기름 유출로 피해도 컸습니다. 군산에서는 어제 3,400톤급 모래 운반선이 입항과 동시에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이유는 화물 덮개 없이 운항한 것인데 해운사 대표 45살 A씨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과적을 할 수 있고 화물을 선적하거나 하역할 때 시간을 단축하게 할 수 있어서 화물창 덮개를 제거하고 운항을 하다가 저희 해경에게 적발된. 정상적인 모래 운반선은 큰 파도가 일어도 화물칸 덮개가 바닷물을 막아 보건성 유지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덮개를 씌우지 않고 적재량을 늘릴 경우 바닷물이 들이닥치면서 균형을 잃고 전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파도에 의해서 배가 기울어지게 되면은
모래도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가능성도 높고 거기에 따라서 해수도 같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안전 규정을 무시하거나 구조를 변경하다 적발된 선박의 불법 행위는 올 들어서만 35건에 이릅니다. 잇따른 선박 사고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해 적극적인 단속과 선주들의 의식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수어 통역사로 일하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원인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부당 인사와 함께 소속 단체 내 차별이 존재했다는 증언이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순창의 한 아파트에서 수어 통역사로 일하는 47살 정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정 씨 곁에는 유서가 놓여 있었는데 회사 생활에 괴로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정 씨 등 일부 통역사들은 평소 소속 단체와 운영 문제로 갈등이 잦았는데 이에 협회장이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는 겁니다. 지난 4월 정 씨는 협회 결정에 따라 근무지를 남원에서 전주로 옮겼지만 업무 특성을 고려치 않은 인사에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 부당 변고된 사람들이 좋게 뜻대로 좋게 되었으면 좋겠다. 실제 지난 5일 고용노동부는 협회 내 인사를 부당 인사로 판정해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회 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증거해줄 만한 어떤 자료나 증빙 내역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거고. 해당 단체는 뒤숭숭한 분위기지만 정 씨의 죽음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유가족 진술과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정 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흔히 벌레가 먹었거나 색깔이 화려하지 않은 버섯은 먹어도 된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처럼 구전되어 속설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독버섯 사고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먹지 않는 것뿐이라고 경고합니다. 정태우 기자입니다. 먹으면 구토와 복통, 설사를 일으키는 턱받이 광대버섯. 언뜻 보기에 식용인 우산 광대버섯과 흡사해 식중독 사고를 자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의 종류는 5천여 종에 이르지만 학계에 보고된 종은 1,900여 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의 특성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감별법이 구전되고 있습니다. 가로로 찢어지거나 벌레가 먹은 버섯, 그리고 버섯대에 띠가 있는 경우 먹어도 된다는 속설들입니다. 화려하고 보기 좋고 그것은 독버섯. 그리고 이제 그냥 수수하고 그런 거 이제 색깔이 없는 거 그런 것은 식용. 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붉은 그물버섯은 선홍색의 화려한 자태를 자랑하지만 대표적인 식용버섯이고 환각 증세를 일으키는 파리버섯은 그 모습이 지극히 수수합니다. 노란 달걀버섯과 비슷한 개나리 광대버섯과 영지를 닮은 붉은 사슴뿔버섯은 극소량만으로도 죽음에 이를 만큼 대표적인 맹독성 버섯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파악조차 되지 않은 버섯 종류가 워낙 많은 만큼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따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보면은 그 중에 10개 중에 1개가 독버섯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섞여서 들어갔을 때 이제 치명적인. 지난 10년간 독버섯 중독 환자는 213명. 이 가운데 15명이 사망했습니다. 독버섯의 유혹은 단지 몇몇 민간 감별법으로 걸러내기에는 훨씬 교묘하고 그 결과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MBC 뉴스 정태호입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은 2년 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현재도 발굴이 진행 중인데요. 왕의 휴식 공간이었던 후원과 궁궐 담장 전체가 새롭게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서동요의 주인공, 백제 무왕이 수도를 옮기려고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7세기 왕궁터. 정원 중심부의 연못터와 물의 흐름을 조절하기 위해 깔았던 강자갈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정원에 물을 댔던 U자형 수로가 운치를 더하고 구불구불한 곡수로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왕궁리 유적 중 왕이 휴식을 취했던 후원 전체가 일반에 공개된 겁니다. 중국 당나라와
일본 아스카, 나라시대 궁궐에서도 엿볼 수 있는 세련된 정원의 모습입니다. 당시 백제 시대에 중국이나 일본, 동아시아의 그 문화적 교류를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이라고. 궁궐 담장은 동서 230m, 남북 490m로 총 둘레가 1454m에 달해 왕궁의 위용을 상상해보게 합니다. 왕궁리 후원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 유적으로 가치가 남다릅니다. 문화 해설사들에게 항상 설명을 요청을 하게 되면 왕궁 유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익산시와 문화재청은 앞으로 백제시대 유일의 화장실 유적과 공방을 추가로 정비하고 나무 종류를 추적해 백제시대 조경의 모습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온라인 예약 서비스가 구축됩니다. 전라북도는 정보 제공부터 예약까지 농촌 관광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전국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구축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번 서비스는 숙박과 식사가 가능한 도내 33개 우수 농촌마을을 선정해 체험 프로그램 등을 사전에 예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주 대사슴놀이 전국대회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중평가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대사습 조직위원회는 올해 9월 대회부터 명창부 본선과 명고수부 예본선에 한해 청중평가단과 전문심사위원회 점수 배분을 3대7로 하는 새로운 점수 산정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명창부는 만 30세 이상, 일반부는 만 20세 이상이던 참가 자격을 모두 만 18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외국인 참여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순창군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합니다. 또 남원시는 달과 관련된 지명이 많은 지역 여건을 관광 자원으로 개발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임신과 출산, 양육, 교육 등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전국 최고의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은 내년까지 10억 원을 들여 산모 쉼터와 아이 돌봄방, 여성 세일센터 등을 갖추는 저출산 극복 지원 사업입니다. 젊은 층과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는 달과 관련된 지명이 200개가 넘는 지역 현실을 감안해 이를 관광 자원화하기로 하고 우선 요촌변 승월대에 지름 2.5m 크기의 남원의 달을 설치해 매일 밤 운영합니다. 승월대가 달을 바라보는 곳인 만큼 거기에 남원을 상징하는 달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판단해서 이번 남원의 달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완주군은 대둔산과 무악산 도립공원, 고산 자연휴양림, 대하수목원 등 완주 구경과 지역 체험마을, 지역 축제 등을 소개하는 여행 안내서를 발간해 무료로 배포합니다. 완주의 각각의 여행지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정감 있는 느낌과 그리고 그 감성들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정읍시는 농업기술센터에 트랙터 운영과 조작을 가상 체험할 수 있는 첨단 시뮬레이터를 도입해 여성과 고령 농업인, 귀농 귀촌인 등의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교육은 교육 효과가 높고 유형별 안전 대응책을 체험할 수 있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진안군이 홍삼축제 개막 100일을 앞두고 100m 가래떡볶이 행사를 열었습니다. 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이번 행사에는 군민 등 400여 명이 참가해 가래떡 절단식과 함께 문화관광축제화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가입니다. 성매매 집결지인 선미촌 재생을 위해 시청 담당 부서가 현장에 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전주시는 어제 선미촌 내에서 선호송 예술촌 현장시청 현판식을 갖고 주민과 교감하며 문화재생 사업과 함께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돕기로 했습니다. 시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장에 시청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6곳의 현장 시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극단 작은 소리와 동작이 오늘부터 30일까지 70년대 독재 정권을 풍자한 파수꾼을 익산 아르케 소극장에서 공연합니다. 유쾌한 가족극 푸른 하늘 은하수가 오늘 진안 문화의 집에서 공연됩니다. 순창군이 오늘 향토회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교과서 음악회를 엽니다. 서울 독립영화제 순회 상영회인 인디 피크닉이 오늘부터 사흘간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전주 한지조형작가협회는 오는 16일까지 교동 아트미술관에서 한지를 주제로 한 다채로운 조형작품을 전시합니다. 제11회 세계 태권도 문화 엑스포가 내일부터 6일간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됩니다. 정읍 단풍미인 씨 없는 수박이 한자리에 모이는 품평회가 오늘과 내일 정읍 YMCA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립니다. 새만금 아카데미 강좌가 오늘 군산시청에서 가수 윤한기 씨를 초빙해 진행됩니다. 전주 MBC 명희명강이 오늘 이제는 돋보기를 벗자라는 주제로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는 모레까지 아마추어 소리꾼 경연대회 나도야 소리꾼 참가자를 접수받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도 폭염주의보가 계속되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3도, 남원 34도 등 31도에서 34도의 분포로 8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